안녕하세요. 저는 벡터코리아 프로세스 솔루션 사업부의 김효열 매니저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차량용 이더넷과 서비스 지향 설계, 즉 SOA에 대한 개념과 설계 방법론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리고 벡터의 모델 기반 시스템 설계 도구인 프리비전을 활용하여 어떻게 이러한 내용을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의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전기전자 아키텍처의 트렌드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왜 어댑티브 오토사가 대두되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토사 방법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프리비전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프리비전에서 어댑티브 오토사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스텝별로 워크플로우를 설명하고 서비스 지향 설계에서 가장 맹점이 되는 클래식 플랫폼과 어댑티브 플랫폼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컴바인 시스템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벡터사의 어댑티브 오토사 툴체인에 대한 설명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신 전기전자 아키텍처의 트렌드는 보시는 것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전자화는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무선 통신이나 소프트웨어 복잡도에 대한 이슈가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커넥티비티 기술은 차량의 IT 기술을 접목함과 동시에 안전과 보안에 대한 이슈가 생기게 되었고, 자율주행 차량의 센서 퓨전과 같은 빅데이터 처리를 위해 대역폭이나 고성능 컴퓨팅, 그리고 이더넷 통신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차량의 기능에 대비하기 위해 과거에는 ECU들 간의 분산형 네트워크에서 통합 ECU들을 개발하여 기능을 번들화하였고, 현재의 아키텍처에는 복잡한 크로스 도메인에 관련된 기능은 도메인 제어기를 통해 처리하고, 기본 기능들은 단순화되고 표준화된 ECU들이 처리하는 아키텍처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아키텍처는 강력하고 중앙 집권화된 ECU가 고급 기능을 다루게 될 것이며, 기존과 동일하게 표준화된 ECU들이 기본 기능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OEM들은 이러한 미래의 트렌드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보시는 자료는 포르쉐에서 2018년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향후 포르쉐는 보시는 것과 같은 테크니컬한 아키텍처를 사용할 것이라고 하며, 크게 차량 외부 시스템과 연결되는 오프보드 통신 레이어와 강력한 연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퍼포먼스 컴퓨터를 가진 성능 레이어, 그리고 단순화되고 표준화된 스마트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사용하는 레이어로 아키텍처를 만들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음으로 어댑티브 오토사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전기전자 아키텍처의 트렌드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전자화, IoT와 같은 커넥티비티와 자율주행화에 따른 복잡한 기능들에 대한 새로운 요구사항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오토모티브 산업에서의 가장 큰 파트너인 오토사 컨소시엄에서는 클래식 오토사 플랫폼을 통해서는 이러한 개념과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고,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플랫폼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미래의 자동차는 기존의 플랫폼과 새로운 플랫폼이 혼합되어 있는 이종형 아키텍처를 가질 것이고, 기존의 아키텍처는 새롭게 변화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어댑티브 오토사 플랫폼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어댑티브 오토사 방법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댑티브 오토사 방법론은 클래식 방법론과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애플리케이션 영역에서는 서비스를 정의하고, 어댑티브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한 객체인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기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가 구현될 소프트웨어에 대해 설계하고, 이를 하나의 머신 안에서 어떻게 실행할 건지에 대해 정의하게 됩니다. 그 다음 플랫폼과 머신을 개발하고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될 수 있도록 설정하게 됩니다. 앞선 단계에서는 플랫폼을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 논한다면, 서비스 인스턴스는 이더넷 통신상에서의 서비스 인터페이스에 대해 정의하고 설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객체들은 하나의 특정한 애플리케이션을 특정 머신에 배포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특정한 머신은 리눅스나 유닉스와 같은 포식스 기반의 OS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OS는 실행 관리자나 보안 모듈과 같은 소프트웨어 설정 관리자와 같은 모듈들을 통해서 어댑티브 플랫폼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 다음 애플리케이션과 매니페스트라고 불리는 파일들을 만들어 하나의 특정 머신에 배포할 수 있게 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머신과 독립적이며 다양한 머신에 여러 번 배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다른 머신에 배포하려고 하면 머신과 서비스 인스턴스에 대한 각기 다른 설정 파일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어댑티브 오토사 워크플로우를 살펴보면, 이를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롤들이 있고 V사이클에 해당하는 어댑티브 설계 워크플로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아키텍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드웨어 토폴로지에 대해 정의하고, 진단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클러스터나 서비스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글로벌 서비스 카탈로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차량 내에서의 머신에 대한 통신 방식과 차량 외부의 머신과의 통신 방법도 정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의들은 다음 머신 플랫폼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될 하드웨어와 OS를 선택하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설정 파일들을 만들게 됩니다. 정의의 마지막 단계는 소프트웨어 클러스터를 확정 짓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클러스터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필수적인 객체들의 묶음이며, 이러한 객체들은 하나의 머신에서 배포되기 위한 다른 객체들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정의 단계를 마치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되고, 그 이후 V사이클의 오른쪽에 해당하는 인테그레이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인테그레이션은 일반적으로 개발자와 테스트 엔지니어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며, 그 다음 이슈 인테그레이션에서는 앞서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을 실장하고 다른 머신의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랙션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클 인테그레이터가 이러한 모든 이슈들을 또는 차량 내부 머신에 대한 분산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하거나 앱스토어와 같은 OEM 백엔드 서비스를 준비하게 됩니다. 프리비전에서는 설계 가능한 영역은 V사이클 좌측에 존재하며, 시스템을 설계하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객체들을 준비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어댑티브 오토사를 설계하기 위한 벡터의 프리비전이라는 툴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비전은 차량용 전기전자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모델 기반 설계 툴입니다. 설계에서부터 관리, 그리고 문서화까지 하나의 단일 툴에서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 툴은 오토사 개발 방법론에 따라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델 기반으로 기능 안정 설계와 같은 특정한 유즈 케이스도 지원하는 도구입니다. 시스템을 엔지니어링 하기 위한 계획, 설계, 분석,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으며, UML과 CSML의 자동차에 특화되어 있는 4천여 개의 클래스와 2천여 개의 속성 및 관계에 대한 타입을 정의한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툴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여 사용하므로 지역과 시간에 관계없이 다수의 인원과 다양한 협력사가 공동 작업이 가능한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비전 안에서 요구사항과 기능,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통신과 와이어링, 그리고 지오메트리까지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레이어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하나의 모델에서 전체 차량 아키텍처가 개발되므로 각 레이어별로 매핑을 통해 모델 데이터의 일관성이나 변경 사항을 추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모델 체크와 관련된 기능으로 설계 오류나 완전성을 검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자동화 알고리즘을 제공합니다. 그럼 프리비전을 기반으로 어댑티브 오토사를 개발하기 위한 절차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비전 레이어 모델에서 어댑티브 오토사를 설계하기 위한 영역을 표현했으며, 이 레이어는 필수적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레이어에서 서비스들과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을 정의하고 소화 다이어그램을 사용하여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을 표현합니다. 또한 머신 설계를 위한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토폴로지 레이어, 그리고 통신 레이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프리비전은 다양한 유즈 케이스를 지원하는 툴이기 때문에 관련 있는 다른 레이어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능과 요구사항 레이어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기술할 수 있고, 기능 아키텍처 레이어를 사용하여 기능과 인터페이스에 대한 추상적인 표현을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병행하여 테스트 매니지먼트나 티켓 시스템을 활용한 변경 관리, 배포 관리,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 관리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댑티브 오토사를 디자인하는 절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서비스의 정의입니다. 프리비전에서는 서비스는 추상화된 객체이며 이 프로세스에서 서비스들 간의 의존성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서비스나 베이직 서비스 간의 구조나 실행 순서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 스텝으로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게 됩니다. 서비스 인터페이스는 오토사 메소돌로지에서는 필드로 명명되어 있는 프로퍼티와 함수 형태의 메소드, 그리고 이벤트와 같은 특성들의 집합으로 표현됩니다. 서비스와 서비스 인터페이스 정의를 마치게 되면 이러한 서비스 인터페이스들이 썸I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버스 통신상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에 대한 기술적인 바인딩을 하게 됩니다. 프리비전에서는 서비스 인터페이스에 대한 썸IP 특성 값들을 모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 서비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설계하게 됩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을 설계하게 되는 것이며, 소프트웨어의 포트들은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할당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설계 스텝과 병렬적으로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설계하게 되며, 프리비전에서 제공하는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 즉 고성능 컴퓨터에 대한 디자인도 가능합니다. 복잡한 내부 구조를 가진 고성능 컴퓨터에서는 복잡한 ECU나 머신 내에 다양한 OS가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여 하이퍼바이저나 익스큐션 컨텍스트들을 설정할 수 있고, 여러 개의 코어들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스를 병합하거나 마이크로 컨트롤러들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예를 들어 스위치나 내부 통신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설명한 것과 같이 고성능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우측에 보시는 것과 같이 심플한 구조인 ECU 또는 머신으로 설계할 수 있고, 이 두 가지를 모두 하나의 네트워크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더넷 통신의 네트워크는 몇 개의 스위치를 가지고 있고 VLAN 통신을 통해 통신을 하게 됩니다. 다음 스텝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매핑하게 되며, 이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인스턴스가 특정한 ECU에 할당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해당 ECU에서 소프트웨어가 실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매핑을 마치고 나면 서비스를 인스턴스화하게 됩니다. 이는 프리비전의 시그널 라우터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진행하게 되며, 앞선 단계에서 진행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매핑을 기반으로 서비스 인스턴스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는 소프트 포트에 할당된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서비스 인스턴스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통신 경로와 유효성 검사를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서비스 인스턴시에이션 스텝을 통해 사용자는 설계한 토폴로지가 서비스의 구조에 맞는지 유효성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인스턴스들은 이더넷 버스를 통해 썸IP 통신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들은 IP 주소값과 포트 값을 설정하고 타이밍이나 오퍼레이션 대안 설정과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위한 파라미터 설정 등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스텝들은 제로 베이스에서 설계할 수도 있지만 가지고 있는 레거시 데이터나 ARXML을 임포트하면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단계를 마치고 나면 오토사에서 지정한 사양에 맞춰
ARXML을 익스포트 할 수 있게 됩니다. 툴에서는 오토사 어댑티브 익스플로러라는 형태로 앞서 설명했던 모든 스텝들을 하나의 통합된 GUI 환경에서 설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좌측에는 설명했던 스텝들이 카테고리화 되어 있고 이 카테고리를 클릭하여 선택하면 우측에 해당하는 전용 에디터들이 나오며 이 에디터에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속성 값들을 설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익스플로러를 활용하여 개발 워크플로우를 자연스럽게 따라가면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계 스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으로 서비스를 정의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은 에디터로 진행할 수도 있고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은 SOA 다이어그램을 활용하여 설계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그림과 같이 하나의 메인 서비스가 다른 베이직 서비스들을 콜하여 사용하는 구조와 서비스들 간의 디펜던시, 즉 의존성을 표현하여 어떻게 오케스트레이션 하는지에 대해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인터페이스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 인터페이스는 서비스의 기능을 정의하는 수단이며 앞선 설명한 것과 같이 프로퍼티, 메소드, 그리고 이벤트의 집합으로 구성됩니다. 서비스 인터페이스도 테이블 에디터나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통해 그 내부 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인터페이스의 서브 엘리먼트들은 데이터 타입을 가지게 됩니다. 이 데이터 타입은 보시는 것과 같이 전용 에디터를 통해 할당할 수 있으며 복잡한 레코드 타입이나 레코드 타입과 같은 스트럭처 타입이나 어레이 타입도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통해 그래피컬하게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인터페이스는 SOMIP 프로토콜로 바인딩 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서브 엘리먼트에 SOMIP ID가 정의되어야 합니다. 프리비전은 이러한 배포를 위한 객체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적합한 ID 값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사용자에 의해 중복 할당되거나 잘못 할당되는 오류를 막아줍니다. 또한 서비스 인터페이스의 시리얼라이제이션, 즉 직렬화는 트랜스포머를 통해 정의하게 됩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은 서비스 인터페이스의 모든 서브 엘리멘트에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E2E 프로텍션에 대한 설정도 E2E 트랜스포메이션 프로퍼티를 사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E2E 프로텍션은 모든 이벤트나 프로퍼티 노티파이어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클래식 오토사 방법론과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인스턴스 다이어그램과 인터페이스 할당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측의 할당 다이어그램은 하나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가진 여러 포트들에 할당되어 있는 서비스 인터페이스들을 보여줍니다. 또한 어댑티브 오토사의 가장 중요한 개체 중 하나는 어댑티브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어댑티브 애플리케이션은 오토사 사양에 정의된 소프트웨어 클러스터를 설계하는 프리비전의 방식이며 수집된 익스큐터블들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 포함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익스큐터블은 구현될 소프트웨어 타입과 링크되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과 프로세스는 배포를 위한 설정이 필요합니다. 프리비전은 배포를 기술하는 메인 툴은 아니지만 테스트 환경이나 개발 환경에서의 처음 배포를 하기 위한 머신의 상태 값이나 기능 그룹에 대한 상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프로세스를 스타트업하기 위한 컨피그레이션 설정들을 포함하며 이 컨피그레이션에서 프로세스들 간의 스타트업 디펜던시 또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상태 머신을 디자인하기 위해 아래 그림과 같은 스테이트 차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하드웨어 디자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 단계에서 사용자는 컴퓨터의 내부 구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설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고성능 컴퓨터가 하이퍼바이저를 사용하며 이 하이퍼바이저는 두 개의 각기 다른 버추얼 머신 또는 익스큐션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 버추얼 머신에 각각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을 매핑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3개의 코어를 가진 하나의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이를 구동하게 되며 오토사 클래식 OS를 가진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이를 구동하게 되는 익스큐션 컨텍스트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도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을 매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객체들은 버추얼 스위치나 물리적인 스위치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머신 또한 하나의 네트워크상에서 통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에서는 동일한 구조이지만 모두 클래식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고 여러 개의 코어를 가진 2개의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개의 익스큐션 컨텍스트가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통신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예시에서는 첫 번째 예시와 비슷하지만 하이퍼바이저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각기 다른 OS와 각기 다른 익스큐션 컨텍스트를 사용합니다. 또한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선 예시와 동일하게 스위치를 통해 연결되며 이 스위치는 또한 외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어댑티브 오토사 플랫폼에서는 이더넷을 버스 통신 기술로 지원합니다. 앞서 만든 머신은 네트워크상에서 쉽고 간단한 박스 형태로 디자인이 되며 다른 ECU나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들과 이더넷 통신을 기반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도 그래피컬하게 아래와 같이 표현될 수 있으며 또한 어댑티브 오토사 익스플로러의 테이블 상에서도 이러한 설계가 가능합니다. 아래 그림에서는 각기 다른 오프보드 레이어, 온보드 레이어, 고성능 컴퓨팅 레이어, 그리고 기존의 센서 액추에이터 레이어의 아키텍처를 네트워크 상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매핑은 다이어그램 상에서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컨트롤러에 드래그 앤 드랍하는 형태로 간단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테이블에서도 이와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인스턴스는 서비스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플랫폼 상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며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자동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생성 후 사용자는 우측의 버스 통신을 위한 파라미터 값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SOMIP 기반의 유니캐스트 통신의 IPv4 어드레스 값을 설정하거나 TCP 포트에 대한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이클릭 딜레이 값이나 이닛 딜레이 값과 같은 타이밍에 관련된 파라미터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머신은 배포를 위해 서비스 디스커버리 파라미터 값들을 설정해 주어야 하며 이는 어댑티브 익스플로러의 서비스 디스커버리 컨피그레이션 테이블을 사용하여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프리비전에서 지원하는 오토사 어댑티브 버전과 포맷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리비전 9.5 버전부터는 어댑티브 오토사 19-03 버전을 지원합니다. 이 버전을 기준으로 벡터사의 모든 오토사 툴체인에서 호환성을 맞추고 있습니다. 서비스 인터페이스 디스크립션은 서비스 인터페이스만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할당된 데이터 타입이나 네임스페이스, 컴퓨테이션 메소드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디스크립션은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기 위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는 소프트웨어 클러스터에 관련된 필수 요소인 익스큐터블들과 내부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포트에 할당된 서비스 인터페이스 등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프리비전은 배포에 사용되는 매니페스트 파일들을 임포트 및 익스포트 할 수 있으며 이는 개발자가 다음 스텝을 진행하기 위한 설정 파일로 사용됩니다. 추가적으로 커스텀 익스포트는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들을 익스트랙트하여 오토사 파일로 내보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클래식 플랫폼과 어댑티브 플랫폼이 합쳐진 컴바인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표 초반에 설명드렸던 최신 전기전자 아키텍처 트렌드를 구현 레벨에서 살펴보면 차량 외부의 IT 백엔드 레이어 또는 모바일 기기와 같은 외부 장비와는 이더넷 통신을 통해 연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수렴하는 고성능 컴퓨팅 레이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오토사 어댑티브 플랫폼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의 센서, 액추에이터 기반으로 구성된 레이어에서는 클래식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며 이 둘을 연결하는, 예를 들어 도메인 제어기나 존 기반 제어기가 존재하는 인테그레이션 레이어에서는 두 개의 플랫폼을 모두 사용하는 믹스드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믹스된 플랫폼을 사용하는 컴바인 시스템은 어떻게 설계하게 될까요? 컴바인 시스템에 대한 워크플로우는 어댑티브 플랫폼의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와 클래식 플랫폼의 시그널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워크플로우를 컴바인한 형태로 구성되며 공동으로 진행되는 파트와 각각의 플랫폼에 해당하는 파트,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태스크에 대해 정의합니다. 앞선 단계에는 서비스를 디자인하고 서비스 인터페이스와 바인딩을 설정하며 하드웨어와 네트워크를 정의하게 됩니다. 이 영역은 어댑티브와 클래식 모두 공통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영역에서는 비슷하지만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클래식과 어댑티브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게 됩니다. 하지만 프리비전 안에서 이 둘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 장표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통적인 타스크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매핑하게 됩니다. 매핑 후에 통신 객체들을 설계하는 각기 다른 워크플로우를 거치게 되며 마지막으로 어댑티브 파트에서는 애플리케이션 디스크립션과 매니페스트 파일들을 익스포트하게 되고 클래식 파트에서는 이슈 익스트랙트를 익스포트하게 됩니다. 앞서 클래식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와 어댑티브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을 연결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에는 어댑티브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있으며 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는 어댑티브 포트를 통해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내보내게 됩니다. 우측의 클래식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는 이러한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기 위해 많은 클래식 포트들이 사용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서비스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서브 엘리먼트가 각각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한 슬라이드입니다. 어떻게 어댑티브 인터페이스가 클래식 인터페이스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내부 관계를 보여줍니다. 서비스 인터페이스의 메소드는 클래식의 서버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 내의 오퍼레이션으로, Fire and Forget 메소드와 이벤트는 샌더 리시버 인터페이스의 데이터 엘리먼트나 트리거 인터페이스의 트리거로, 그리고 프로퍼티는 각각 get, set, notifier어 속성에 맞춰서 오퍼레이션이나 데이터 엘리먼트로 각각 매칭됩니다. 프리비전에서는 포트 어댑터라는 개체로 이러한 연결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 개체는 좌측의 어댑티브 포트 커넥션과 우측의 클래식 포트 커넥션을 연결해주는 역할이며 간단하게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포트 어댑터에 넣어주게 되면 우측의 클래식 포트들이 자동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두 개의 월드를 연결할 때 프리비전의 시그널 라우터는 자동으로 통신 설정을 잡아주게 됩니다. 컴바인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간단한 예시입니다. 좌측의 어댑티브 서버가 서비스 인터페이스로 하단의 어댑티브 클라이언트와 연결되어 있고 포트 어댑터를 통해서 다수의 클래식 클라이언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개의 플랫폼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을 연결하게 되면 어댑티브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는 머신에 매핑되게 되고 클래식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는 이슈에 각각 매핑되게 됩니다. 좌측의 머신은 내부적으로 복잡한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이며 스위치를 통해 우측 ECU와 이더넷 통신을 하게 됩니다. 시그널 라우터는 썸IP 기반의 통신 디스크립션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며 보시는 것과 같이 직렬화된 신호들을 담고 있는 PDU는 메소드나 이벤트들에 대한 정보를 담게 됩니다. 클래식 ECU에서는 이러한 정보들이 ECU 익스트랙트를 통해 내보내지게 됩니다. 어댑티브 머신에서는 이러한 정보들이 일관성 체크를 위해 사용되지만 익스포트 할 때에는 서비스 기반 통신을 하게 되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벡터사의 어댑티브 툴체인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툴체인은
내용을 추상화시켜서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프리비전은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 그리고 칸델라 스튜디오는 진단 측면에서 시스템 디자인을 하게 되며, 이러한 설계를 하게 되면 애플리케이션 디스크립션과 매니페스트들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한 애플리케이션 디스크립션 파일과 매니페스트 파일들을 시뮬레이션과 테스트를 위해 캐노이에 임포트하게 되거나, 또는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개발하기 위하여 벡터의 다빈치 어댑티브 툴 스윗으로 임포트하게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 코드와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개발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실행 가능한 소프트웨어와 머신 설정에 필요한 매니페스트가 익스포트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와 이더넷 설계에 대해서 모델 기반 설계 도구인 프리비전을 기반으로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